자,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그 단어랑 문서를 연결시켜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설명은 그냥 행렬 얘기만 했었고 단어 얘기는 안 했었잖아요. 자, 지금 왼쪽 그림은 아까 위에서 보던 그림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은 트렁케이티드 SVD 그림인데 여기에 단어 벡터, 차원 감소된 단어 벡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단어가 요거는 또 여러분들 또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인터넷 문서나 교재들 보면 어디에는 얘를 단어 아이디를 이쪽에 쓰고 단어 벡터를 이렇게 썼고요. 또 어떤 데는 단어 아이디를 이렇게 쓰고 단어 벡터를 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단어로 보고 어디를 문서로 보는지가 또 여러 가지 출처마다 다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요 표기법으로 쓸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행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텍스트, 마이닝, 스터디, 파이썬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행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뭐냐 하면 문서가 되는 거예요. 1번 문서, 2번 문서, 3번 문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가 1번 문서에서 몇 번 나왔고 2번 문서에서 몇 번 나왔고 3번 문서에서 몇 번 나왔다. 요게 이제 단어의 벡터가 되는 거죠. 그 그림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단어 하나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단어 하나에 대해서 그 단어가 문서에서 나온 빈도를 기준으로 단어 벡터 하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트렁케이티드 SVD에 의해서 U가 줄어들었잖아요. U가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U'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벡터가 이제 차원이 감소됐다라는 거죠. 자, 차원이 감소됐다라는 거죠. 물론 얘랑 얘를 곱하면은 차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원상복귀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사하다라는 뜻이 있지. 자, equal이 아니고 유사하다라는 뜻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똑같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원래 x라는 행렬이 USVT의 곱이었는데 차원이 축소돼서 U', S', V, T', V' T 얘네를 곱하게 되면 x는 아니지만 x와 유사한 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VD의 특징에 대해서 단어와 문서를 접목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는 단어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어 아이디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단어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단어 아이디가 있고 단어 벡터. 이런 식으로 있는 단어 공간이고요. 자, VT 같은 경우는 문서 공간이에요. 자, 문서 아이디가 있고 문서 벡터. 문서 아이디가 있고 문서 벡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단어 공간이 있고 문서 공간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림으로 설명드렸지만 X의 각 행에는 그리고 U의 각 행에도 단어 아이디가 있고 단어 벡터가 저장돼요. 자, 이렇게 단어 벡터 한 단어, 두 단어. 여기도 한 단어, 두 단어. 이렇게 되고요. 얘도 한 단어, 두 단어. 이렇게 됩니다. 각각 나타내는 차원수가 달라지는 거죠. 차원수가 달라지지만 아무튼 여기 나오는 행의 수는 똑같아요. 얘와 얘가 똑같아요. 단어가 만약에 1000개다 그러면 여기가 1000행이 되는 거고 여기도 1000행이 되는 겁니다. X의 행의 수와 U의 행의 수가 대상 단어의 수와 같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요. 자, X와 VT의 열에는 문서 벡터가 저장된다고 그랬죠. 문서. 여기도 문서. X의 열의 수가 VT의 열의 수와 똑같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문서의 수라고 그랬죠. 단어의 수, 문서의 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자, 행렬 곱이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U의 열의 수, 그리고 S의 행의 수. 요 색깔끼리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 파란 애는 또 파란 애끼리 이렇게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빨간색 부분이 중요해요. 자, 빨간색 부분이 요 열의 수와 요 행의 수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차원의 수가 되겠고, 요 차원의 수를 줄이는 게 차원 축소의 핵심이라고 그랬고, 줄이는 방법이 트렁케이티드 SVD라고 했잖아요. 그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줄이기 전에 있던 요 빨간색, 얘는 문서의 수만큼이란 말이에요. 문서가 10,000개 있으면은 10,000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줄이고 나면 요렇게 줄었잖아요. 얘를 우리가 차원의 수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게 토픽의 수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토픽을 20개를 뽑겠다 그러면은 얘가 20차원이 되는 거예요. 100만 개의 문서에서 20개의 토픽을 뽑겠다 그러면 여기는 100만 개가 있게 되고요. 여기는 20개가 있게 됩니다. 자, 해서 S의 행의 수를 줄이면 열의 수도 자연히 따라줄게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S의 행의 수를 줄이는 게 차원 축소의 핵심이고, 몇 개로 줄였느냐? N개로 줄였다? 그러면 그때 토픽 수가 N개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거를 요약되어 있는 걸 다시 볼게요. S의 대각성분해는 특이값이 큰 순서대로 위치하고 있는데, 그 특이값이란 뭐냐? 기존의 차원이 아니다. 즉 문서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으면 100차원이었을 거잖아요. 그 차원이 아닌 새로 압축돼서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잠재된 의미를 갖는 새로운 관점의 차원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얘가 나중에 행렬곱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행렬곱 잘 떠올려 보시면 얘는 얘랑 곱해지게 될 거고요. 자, 얘랑 다시 해볼게요. 자, 얘는 얘랑 곱해질 거고 얘는 얘랑 곱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0이고 대각행렬이 다 0이고 얘랑 얘만 이제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 나타내는 바는 얘의 가중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있는 애가 나타내는 값은 두 번째 열의 가중치. 마지막 행에 있는 값이 나타내는 요 특이값은 마지막 열의 가중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시그마라는 여기 있는 요 특이값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해당되는 열의 가중치, 즉 중요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설명을 하면 특이값이 나타내는 의미는 U의 열 벡터의 가중치, 즉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쓰면 좋겠지만 100차원을 다 쓰면 좋겠지만 만약에 줄여야 한다면 중요도가 낮은 원소, 가중치가 낮은 원소, 즉 특이값이 작은 원소를 깎아내서 트렁케이티드 SVD를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렬곱이 제대로 되려면 U의 열 벡터, 아까 오른쪽 여기, 자, U의 열 벡터 오른쪽을 날려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단어 벡터의 차원이 이만큼이었던 게 이렇게 축소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이런 거죠. 원본에서는 단어 벡터가 이랬겠죠. 자, 원본에서는 단어 벡터가 이러이러했는데 걔를 트렁케이티드 SVD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축소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처음에는 단어 벡터가 문서 수만큼의 차원이 있었는데 축소된 후에는 차원이 토픽의 수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SVD가 실제로 동작하는 과정을 수치를 보면서 얘기할 텐데, 행렬을 분해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우리 수업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지금 우리 수업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분해하는 과정은 다루지 않고요. 분해된 결과를 합성하는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입력으로는 이렇게 문서 단어 행렬이 나오게 돼요. 문서 단어 행렬은 지금 보면 요 놈 있잖아요. 여기 X. 얘가 문서 단어 행렬이 되겠죠. 보면 단어가 한 10개 가량 이렇게 있고요. 몇 개인가요? 2, 4, 6, 8, 9개가 있네요. 얘는 지금 형태소 분석이 돼 있는 걸 다 쓴 거예요. 사실은 형태소 분석을 하고 나서 중요한 품사의 깨끗한 단어들만 뽑아냈어야 되겠죠. 니은을 우리가 단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각종 조사와 어미들이 붙어 있어서 의미는 없는데, 지금 요 단어들을 그냥 10개가 있다. 2, 4, 6, 9개인가요?
9개가 있다라고만 두시고 얘네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9개가 있고 얘네가 3개의 문서에 나온 빈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원문인 거죠. 단어, 문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여기 단어, 문서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지금 요 X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아주 간단한 이그젠플이라서 각 단어가 이미 되게 낮은 차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각 단어가 3차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요거를 2차원으로 줄이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원래 있었던 요 행렬 있잖아요. 자, 원래 있었던 요 문서 단어, 즉 단어 문서 행렬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게 지금 여기 있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행렬을 특이값 분해를 해서 U와 시그마와 V의 트랜스포즈로 나타낸 게 지금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SVD를 해서 원래 있던 원본 행렬을 이렇게 3개의 행렬의 곱으로 나타냈어요. 이때 보면 얘가 특이 벡터, 특이 벡터, 특이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끼리 한번 내적을 구해 보시고요. 내적을 또 구해 보세요. 또 얘도 특이 벡터, 특이 벡터, 특이 벡터가 될 거잖아요. 얘네끼리도 서로 다 직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행렬과 요 행렬과 요 행렬을 3개를 곱하면 원상복구가 되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소수점 아주 낮은 자리까지는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원상복구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S 행렬은 지금 3 곱하기 3 행렬인 상황이에요. 3 곱하기 3 행렬인 상황이고, 그래서 특이값이 3.61, 2.04, 1.34 이렇게 나온 상황이죠. 여기까지는 차원 축소가 안 된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분명히 3 곱하기 3 행렬인데 얘를 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쳐내고 여기까지만 써서 2 곱하기 2 행렬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가 날아갔으니까 U 행렬에서도 여기가 날아가야 되겠고요. 또 얘가 날아가다 보니까 VT 행렬에서도 얘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거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살아남은 게 아래에 있는 트렁케이티드 SVD가 되겠습니다. 그럼 트렁케이티드 SV는 원복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원상복귀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얘와 얘를 곱하고 거기에다 또 얘를 곱했더니 이 값이 나왔어요. 자, 이 값은 x랑 완전히 같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x는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얘는 분명히 수치가 다르죠. 뭐 똑같이는 안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래도 근사하게 맞췄나 보기 위해서 얘를 반올림을 해봤어요. 반올림을 했더니 여기 왼편에 있는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원래 있었던 원본과 지금 요 반올림을 해서 만든 거와의 차이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2개 있잖아요. 요 2개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췄습니다. 물론 이제 오차는 있죠. 1이랑 0.71이면 0.29라는 오차가 있고요. 0하고 0.44는 0.44라는 오차가 있어요. 즉, 이 X'은 원래 있던 X를 정확히 보고는 못했지만 얘가 엉망으로 막 쓴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올림을 했더니 거의 맞췄잖아요. 그래서 차원을 축소하면서 그래도 근사한 유사한 값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 과정입니다. 마지막 과정은 U가 아까 단어 공간이라고 했었잖아요. 얘가 단어 공간이고 VT는 문서 공간이라고 했고 여기 2라고 쓴 거는 2차원으로 축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U는 단어 공간, VT는 문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특이값, 얘가 갖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가중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어떤 가중치냐 하면 U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나타내는 거는 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얘가 나타내는 건 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V의 입장에서 보면 이 3.61의 가중치는
예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거고 2.04의 가중치는 예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부분 행렬의 합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단어 공간과 가중치를 곱한 요놈을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그리고 문서 공간과 가중치의 곱 요놈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틀린 부분이 있네요. 이거 수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방금 수정하고 왔고요. 자, 다시 단어 공간과 가중치 해서 왼쪽, 그리고 문서 공간과 가중치 해서 오른쪽, 이렇게 각각 행렬 곱 계산을 하게 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 게 되고요. 이게 끝입니다. 자, 이게 끝이고 얘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2차원으로 축소를 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2 곱하기 2 행렬로 축소를 했단 말이에요. 자, 2차원으로 축소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토픽을 두 가지를 뽑게 되는 거예요. 해서 얘는 1번 토픽, 얘는 2번 토픽 이렇게 뽑게 되는 거고요. 또 1번 토픽, 2번 토픽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그리고 단어가 9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어 9개가 있게 되고요. 문서가 3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렬은 단어 수 곱하기 토픽 수만큼의 행렬이 얻어지게 되고요. 요 결과로. 그리고 두 번째 행렬은 토픽 수 곱하기 문서 수만큼의 결과가 얘네 두 개 곱한 결과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원본의 문서 단어 행렬은 9 곱하기 3이었단 말이에요. 9개의 단어와 3개의 문서였죠. 그런 희소 행렬이었는데 거기에서 2개의 토픽을 뽑아냈어요. T1과 T2라는 거를 뽑아냈어요. 물론 지금 9개 단어, 좀 말도 안 되는 단어고 토픽 3개, 문서 3개 갖고 있으니까 결과 퀄리티는 지금 뭐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자, 해서 예문이 원래 이거였었던 거예요. 문서 1번은 뭐 이랬었고요. 2번은 이랬었고요. 3번은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단어와 토픽의 가중치는 이렇게 구해졌다라는 거예요. 아까 U와 S를 곱한 결과를 갖고 만든 거고요. 또 문서와 토픽의 가중치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얘는 뭐냐 하면 S와 VT를 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이 가중치의 음수는 사실은 써먹기가 좀 애매하고요. 양수 중에 큰 숫자에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면 문서 1번을 볼까요? 자, 문서 1번을 보면 지금 물론 토픽이 몇 개 없지만 문서 1번을 지배하고 있는 문서 1번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토픽이 뭐냐? 그러면은 문서와 토픽이 대응되는 요 가중치가 제일 높은 1.14. 얘가 이제 T2잖아요. 그러면 다큐먼트 1번은 토픽 2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토픽 2는 과연 뭐냐? 그럼 토픽 2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토픽 2라는 애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는 학교에 가라는 단어입니다. 0.76이니까. 그 다음으로 잘 나타내는 단어는 나, 니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원 축소를 2차원으로 하게 되면은 단어도 2차원 벡터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문서도 2차원 벡터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토픽 모델링 코드 돌릴 때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코드 한 줄이면 끝나게 되는데 개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셔야 뭐가 돌아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짧게 요약을 하면 LSA라는 기법은 행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문서 단어 행렬이 처음에 주어지면은 너무 크니까
문서 단어 행렬이 너무 크니까 얘를 좀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줄이냐 하면 원본 행렬을 행렬 곱으로 분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확 찌그러뜨린 다음에 압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곱해서 만들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단어와 토픽 행렬이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문서와 토픽 행렬이 나왔다. 라고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